강해인권법센터 김미연 변호사입니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형사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송치, 송부, 재수사, 보완수사 요구, 너무 정신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 영상으로 왔습니다. 특히 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면서부터 거기부터가 너무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요. 경찰에 사건 일 접수해가지고 피해자 조사하고 또 피의자 조사하고 하면서 뭐 이렇게 뭔가 사건을 처리한다, 거기까지는 대충 이제 알겠는데, 이 불송치 결정이라는 새로운 게 들어오면서 불송치 결정이 뭔지 낯서신 분들이 거기부터 좀 어려워하시고, 송치됐다고 하더라도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는 얘기가 낯설고, 보완수사, 뭐 재수사,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있어요. 뭐 기록이 송치되니 송부되니 이런 헷갈리는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정리를 해야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하시기 쉽다는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정도 사건이면 한 3개월이면 처리가 끝날 사건이 막 한 3년씩 가고 이렇게 되면서 불만도 많아지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요. 최근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연되는 문제에 있어서 송치 사건을 한번 볼까요? 송치 사건은 뭐였죠? 경찰에서 수사를 해봤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내면서, 이제는 검찰에서 요거를 알아서 처리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검찰에서 이거를 받아들고 이게 증거가 확실한 사건이면 그냥 바로 기소를 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다시 이렇게 살펴봐도 수사가 잘 안 됐거나 아니면은 이게 재판에 넘어갔을 때 이 사람이 자칫하다가 무죄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뭔가 좀 불충분하게 수사가 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사건을 보완 수사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기 전에는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었거든요. 수사 지휘랑 보완 수사 요구는 어떻게 다르냐면, 수사 지휘는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강제력이 있는 거죠. 언제까지 이거를 다시 확인해서 재송치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가 수사 지휘인데, 보완 수사 요구는 뭐냐면 그냥 부탁이에요. 요구.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도 사건이 막 새로 쏟아 들어오고 있는데 이 다시 오는 사건들을 제대로 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는 맨 처음에 경찰에서 사건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건을 송치를 딱 하면은 중요한 것이, 이 송치가 된 이후에는 그 사건은 한 검사실에만 있어요. 이 검사 방에 있는 사건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 지휘를 통해서 경찰에 다시 보내면서 언제까지 이런 점을 보완해서 다시 재송치해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검사실에서의 시계는 갑니다. 이게 늦게 처리되면은 이렇게 근무평가 이런 데도 안 좋거든요. 빨리 처리되게 재촉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다시 그냥 가져와서 본인이 그냥 이거를 더 사건을 수사해서 보완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후에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생기면서 어떤 사건은 송치하고 어떤 사건은 불송치하잖아요. 그리고 이 불송치한 사건은 사건 기록을 등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복사한 거, 그것만 보내서 검찰이 다시 확인하고 뭐 이제 보완 수사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이제 사건이 끝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따로 불기소하진 않죠. 보완할 점이 있다거나 뭔가 좀 이상하면 그런 거를 검찰에서 한 번 더 보는 정도의 기능만 남긴 거예요. 보완 수사 요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건 번호가 날아갑니다. 보완 수사 요구를 해서 갔다가 다시 이 사건이 오면 검찰에서 이 사건을 새 사건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사건 번호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몇 번 왔다 갔다를 하면서 번호가 한 3, 4번 바뀌잖아요. 이게 뭐 2년, 3년 가는 거는 기본이라는 거죠. 검사가 그 중간에 또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읽고 다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시간 손실이 발생하겠죠. 심각한 경우에는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사건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게 증발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불송치되는 사건은 어떨까요? 경찰에서 기록을 갖고 있고 그거 복사한 것만 검찰에 종이만 보낸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히 읽고 이런 거를 조금 더 다시 수사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완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냥 이제 한강물에 손 넣고 물고기 그냥 손으로 잡으라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불러서 직접 얼굴 보고 조사를 해도 거짓말하는 사람의 빈틈을 찾기가 어려운 게 수사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그냥 종이 복사한 것만 읽고 여기서 뭘 찾아낸다? 상당히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보완점을 뒀냐면 경찰이 인권을 침해했다. 사건을 수사하면서 아니면 경찰이 법령에 위반된 수사를 했다. 너무 심한 수사권 남용을 했다.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단순한 보완 수사 요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재수사 요구를 한 번밖에 못 했었어요. 2023년 11월부터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상호 협력 그리고 일반 수사 준칙이라는 대통령령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검찰이랑 경찰이 서로 어떻게 협력해서 이 수사가 지연되지 않게 잘 일을 할 수 있을 거냐,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다듬은 거예요. 몇 가지 중요하게 바뀐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한이 생겼어요. 검사가 사건을 받아보면 그게 이제 송치가 된 사건이건 뭐 불송치가 된 이후에 기록만 온 그 기록이 송부된 사건이건 보완 수사 요구를 하려고 하면요, 한 달 안에 해야 되는 게 생겼어요. 보완 수사 요구를 하려면 한 달 안에 해야 됩니다. 검사들 열심히 일해야겠죠. 한 달 안에 그거 다 이제 파악을 하려면. 검사만 기한이 생긴 게 아니고 경찰에도 생겼어요.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해주세요라고 그 요구가 들어오면 3개월 이내에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보내야 돼요. 이제는 3개월 넘어서까지 그거를 계속 묵혀둘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존에는 경찰에서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도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하기보다는 보완 수사 요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경찰이 보완하도록 해라.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아시다시피 너무 늦어지고 밀리고 하면서 이제 막 부작용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검찰도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이거를 원칙적으로 보완 수사 요구만 계속 던질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도 사건을 송치받거나 기록을 송부받거나 했을 때에는 요거를 찬찬히 읽어보고 내가 보완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재수사 요구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정말 이 정도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수사를 해주세요 라고 경찰에 요청을 했는데 경찰에서 재수사 요구를 안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하긴 했는데 하는 신용만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거의 아무것도 재수사를 한 게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검찰에서 이 사건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뽑아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뀐 것도 있어요. 여전히 검찰은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다. 부탁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완 수사 요구만 할 수 있고 예전처럼 수사 지휘를 통해서 언제까지 뭐뭐뭐뭐를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한을 체크한다던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살아난 건 아닙니다. 보완 수사도요,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지 검찰에서 전담해서 보완 수사를 해라 라고 바뀐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보완 수사 요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번호 날아가는 문제 있잖아요. 보완 수사 요구를 던져버리면 내 검사실에서 사건 번호가 날아가는 이 문제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 사건 번호는 보완서 요구를 보내면 우리 방에서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얼마큼 이 수사 지연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라는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면서 복잡해지는 중에 나는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 연락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에 연락해야 되겠죠? 송치가 돼서 그 사건 기록 원본이 어디가 있어요? 검찰청에 가 있으니까 검찰에 연락을 해야겠죠? 보완 수사 요구를 보냈어요. 보완 수사 요구했어요 라고 검찰에서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경찰에 연락을 해야겠죠. 왜냐면 보완 수사 요구하면서 그 사건 기록이 경찰서에 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경찰에서 이 보완 수사 요구를 딱 받으면은 몇 개월 안에 처리되는 걸로 바뀌었다고 했죠? 3개월. 3개월 안에 이게 처리가 돼야 되죠. 보완 수사 요구가 있은 뒤에 3개월 정도 안에는 경찰에 연락을 하고 보완 수사 다 마쳐서 다시 검찰에 보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검찰이랑 소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놓으면 안 되는 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은 기록이 검찰청에 송부되잖아요. 그 복사된 기록이. 그래서 이 기록이 검찰청에 송부되는데 뭐가 바뀌었다고 했죠? 검사가 뭔가 그런 거를 이제 받으면 경찰서에서 뭘 받아오면 그게 송치가 된 사건이건
송부가 된 사건이건 1개월 이내에만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1개월이 지나가면 내가 뭔가 보완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해도 이미 그 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결론이 났다, 뭐 송치가 됐다거나 아니면 불송치가 됐다거나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난 이후에는 검찰청에 연락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한 달 이내에. 그래야 내가 필요한 것들을 뭐 보완 수사 요구를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직접 보완을 해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경찰 단계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담당 수사관이랑 연락하는 거예요. 그 수사관이랑 잘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이전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보완 수사 요구가 왔다라고 하면 그 수사관한테 물어보면 그 수사관님이 이런 거를 보완하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라고 알려줘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 관련된 증거를 내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뭐를 이렇게 더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검찰에 연락할 때는 바로 검사실 전화번호가 나타나지 않아요, 서류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검찰 같은 경우는 민원실에 전화하면 원래 알려줬었거든요. 그 경찰서에서 무슨 검찰청에 보냈습니다라고 하면 그 검찰청 민원실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사건에 대한 무슨 사건 번호가 뭐고 이런 거를 알려줬는데 지금은 그거에서 또 바뀌어가지고 1301이라는 검찰 콜센터로 전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찰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제가 어느 검찰청에 제가 피해자인 사건이 가 있는데 그게 어느 검사실에 가 있는지, 그 사건 번호가 뭔지, 그리고 그거 담당하는 검사님 이름은 뭔지, 그 검사실 방 전화번호 이름은 뭔지 이런 거를 1301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바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가 맞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뭔가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보고 이 사람이 진짜 이걸 물어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맞네 라고 그쪽에서 확인이 되면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적어두셔야 돼요. 그 이후에는 검찰이랑 연락할 일이 생기면 그 번호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 해도 수사 지휘가 없는 상황에서 보완 수사 요구라는 것으로 풀어가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핑퐁 문제는 해결되기는 어려워요. 지금 현재의 구조로서는. 그래도 기한이 생겼고요. 송치 요구권 같은 것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연락을 할지를 잘 확인해서 그거에 맞게 연락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잘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건은 언젠가는 처리돼요. 그러니까 너무 사건이 늦게 처리되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본인의 일상을 사셔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세요.